함장의 바다 지금 출항합니다. 오늘은 대통령 직속기구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이야기입니다. 우선 송기춘 위원장님,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다짐도 하셨고 인권이 보장되는 군을 만들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꼭 말씀대로 위원장을 마치는 순간까지 지켜지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난 3월과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6회 서해 수호의 날과 전하남 피격 사건 11주기 추념행사를 다녀온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던 3월 31일 저녁, 현장에서 단 한 번의 언지도 없었던 말 그대로 뜬금없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 작년 9월 천안함 피격 사건에 관한 재조사 진정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가 받아들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작년 3월에 있었던 제5회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불과 반년 만에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대통령님의 말씀에 정반대의 행위를 해버린 겁니다. 앞서 위원회는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했던 신상철 씨가 낸 진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천안함 승조원들과 유족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올해 6월 6일 대통령 주관으로 현충일 행사가 진행되는 행사장까지 찾아가 저희의 심정을 토로했던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각하되었고 당시 논란을 만들었던 이일남 위원장은 사과 한마디만 남긴 채 결국 위원장에서 사퇴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유족 반발에 부딪혀 번복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먼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규명위는 과거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개성해 지난 2018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한 조직입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자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명예회복을 위해 운영 중이고 설립 목적은 사망사고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수사체계를 개선해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 존중의 병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립 목적에서부터 합당한 예우와 명예회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도 도저히 왜 천안함 피격 사건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에 진정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진정을 한 사람이 천안함 승조원도 유가족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누구냐? 진정인은 천안함 자초설과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 등 음모론을 통해 국방부와 해군의 명예훼손으로 고발돼 피고소인 신분으로 재판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제 심정은 다음 날이 4월 1일 만우절이니까 힘든 코로나 시기에 개그 소재로 활용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나 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가족과 규명위를 방문해 결국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하고는 뒤통수가 얼얼했고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해 드리자면 이번 건 크게 3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정인 자격도 없는 사람의 진정을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목숨 바쳐 서해를 지켰던 저희 천안함 전우들을 군 의문사로 치부했습니다. 심지어는 해당 진정인은 이미 같은 주장으로 명예훼손 피고소인 자격으로 재판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아직도 가족을 잃은 슬픔에 애끓는 유가족과 전우를 잃고 혼자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에 고통받는 생존 장병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줬습니다. 두 번째, 규명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님께서 작년 제5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이 누구 소행인가는 유족의 물음에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6회 서해 수호의 날에선 전사자들이 불굴의 투혼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바다 위 저물지 않는 호국의 별이 되었다.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게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굴의 투혼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바다 위 저물지 않는 호국의 별이 되었습니다.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 장병들께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 천안함의 부활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역시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의 투혼을 담아 찬란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말들이 제겐 큰 희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희망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가 진정이 접수된 작년 9월부터 결정이 각하된 4월 2일까지 약 7개월 동안 호국의 별이 된 46명, 저희 사랑하는 부하 전우들을 의문사 군인으로 만들고 있었고,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에겐 의문사로 죽은 군인들의 가족과 전우들이라는 좋은 글씨를 새겼습니다. 어쩌면 저와 유가족이 항의 방문을 하지 않았다면 끔찍한 좋은 글씨는 한 글자 한 글자씩 조금씩 새겨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발을 뺍니다. 해당 결정에 관여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도대체 어디에 소속된 기구입니까? 세 번째, 그 누구도 이번 사건과 절차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규명위는 국방부에 통보했다. 국방부 장관은 하위 조직이 위임 전결해서 몰랐다. 서로 책임지기 싫다는 책임 떠넘기기, 일명 토스를 하는 겁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천안함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 대통령의 진심이라며 책임 소재에 대한 애매모호한 해명만 했을 뿐 책임은 회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안함이 부활한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부는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이 원하는 천안함 부활을 왜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천안함이 불명예스럽게 부활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설마 내년 대선 직전에 있을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저희 천안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실 건 아니시겠죠? 하지 마세요. 세 가지 문제를 바탕으로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은 지난 4월 20일부터 매일 아침 국방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이어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와 서명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서명을 통해 함께 해주셨고, 최소 서명 조건인 300명을 훌쩍 넘어 짧은 시간 만에 3,000여 명에 이르게 됐고, 5월 25일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더운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참석해 주신 유가족분들과 생존 장병,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서명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개인 연차를 쓰면서까지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시위와 서명운동에 자원봉사를 해주신 분들, 국민이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며 시원한 음료를 주신 분들, 감사패를 직접 만들어 오신 분,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생존 장병 치료비를 지원해 주신 분 등 여러 방법으로 격려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쉬운 점은 천안함 초대 함장인 예비역 제독 한 분을 제외하고는 고위층 예비역 군인들의 참여는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이 분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며 제게 호소했습니다. 결론은 각하로 결정됐지만 아직도 개운치 않은 이번 일, 앞으로도 저는 천안함의 영원한 함장으로 끝까지 우리 천안함 전우와 가족들을 위해 나설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생사의 갈림길에서 전우를 잃고 돌아온 생존 장병들은 여지껏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과 온갖 왜곡된 유언비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아픔을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 결코 경계에 실패하거나 의문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이 아닙니다. 명백한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고 저희의 명예를 짓밟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더는 저희 천안함의 명예를 훼손하며 숭고한 희생을 욕되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끝으로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장렬히 전사하고 산한 자랑스러운 나이에 끌는 부하전우 46인의 명복을 빌며 오늘의 출항을 마치고 입항합니다. 감사합니다.